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강 TV입니다. 성경 속 한자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215강 에레미야서 51장 57절에서 에스겔 4장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한자는 도백입니다. 에레미야서 51장 5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소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이게 도백이라는 말이 나오죠. 도백. 우리가 요새 이제 도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는 도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 도백이라는 거는 좀 수령보다는 좀 높은 계급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예문에 조선 팔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 팔도 여덟 개 도로 나눴죠. 그래서 그게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그다음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눴죠. 조선 팔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죠. 이 백자, 이 백은 맛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에 큰아버지를 백부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백숙 부모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큰아버지하고 큰어머니,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를 통충해서 백숙 부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백. 도백은 도지사, 그런 뜻입니다. 다음 한자어 보겠습니다. 병참감입니다. 에레미야서 51장 59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가랴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가랴는 병참감이더라. 예, 군대 병참이라는 병과가 있어요. 병참. 병참이 이제 군의 보급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전쟁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물자가 필요하죠. 그 물자를 보급하는 게 병참이고, 병참감은 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을 병참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병참선을 차단했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대에서 이 전쟁할 때 이 병참, 아, 적절한 시기에 물자가 공급이 돼야지 잘 이길 수 있겠죠. 이게 강장하 무약졸 이렇게 했는데, 이 강장은 강한 장수 밑에 약한 졸개는 없다. 그러니까 장수가 강하면은 모든 그 밑에 있는 병사는 강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리가 이끄는 토끼하고 토끼 부대, 토끼가 이끄는 이리 부대,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토끼라고 하지만, 아무리 일이라고 하지만 토끼가 이끌면 그 일이 부대는 전부 토끼가 된다. 그 대신 일이가 이끌면은 토끼 부대는 다 같이 이 일이 부대가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강한 장수가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강장하 무약졸, 무약병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 병. 그다음에 참은 어디 역을 얘기해요. 여기서 북경 참 했는데, 이게 이 중국의 북경에 죄송합니다. 북경을 가면 북경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북경참 이렇게 있어요. 이게 중국식으로는 베이징 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참이란 말이 중국에선 역, 이렇게 역의 개념으로 쓰입니다. 근데 감은 감사, 예방 감사. 우리 이제 감사를 받죠. 어디 일을 하다 보면 조직에서. 그래서 이제 예방 감사하고 적발 감사 두 개가 있는데, 우린 주로 적발 감사를 하는, 사실 예방 감사에 더 큰 의미를 둬야 되지 않냐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방을 해야지 그냥 뭐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이런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피폐. 에레미야서 51장 6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하길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자, 피폐하는 거는 굉장히 나빠지는 거죠. 이 사전적인 불의는 지치고 쇠약해진다, 피폐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피로회복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선전 많이 나오죠. 피로회복에는 뭐를 먹어라, 무슨 드링크를 먹어라. 근데 제일 좋은 피로회복은 편히 쉬는 거래요. 물론 이제 피로회복제를 마시는 것도 얘기가 되지만 그건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쉬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가는 게 제일 큰 피로회복제라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지방도시 피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우리나라 KTX가 들어온 지 20년 넘었을 겁니다. 뭐 서울 부산을 2시간 좀 안 걸려서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좁은 땅에 무슨 KTX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뭐 대전까지 1시간이 안 걸리고 뭐 대구까지도 1시간 좀 넘어가려면 갑니다. 굉장히 빨리 가죠. 예. 시속 200km 뭐 이렇게 달리죠. 지방도시 피폐라는 말이 이제 KTX 나오면서 신문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KTX가 지방도시를 피폐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모든 게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수도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병원을 가더라도 서울에 큰 병원을 가자 해서 KTX를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큰 도시 대전 대도시죠. 부산 대구 다 대도시입니다. 그 도시 물론 광주도 그렇지만은 그 도시 부근의 병원이 환자들이 많이 안 온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방 도시를 피폐하게 만든다. 그래서 학원을 가더라도 서울에 온다 학생들. 우리가 뭐 좀 지하철이 아니라 KTX 타고 오면은 뭐 금방 오니까 말이죠. 서울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지방 도시가 피폐하게 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죠 공지. 이거 에레미야 애가라고 있습니다. 장을 넘겼어요. 1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자, 궁지에 몰렸다. 어려운 지경이 다라는 거죠. 이 궁은 다 할 궁자예요. 지는 처지 이런 거죠. 땅지도 뭐 제일 먼저 쓴 게 땅이지만 어려운 처지죠. 궁지. 다은삭궁 이렇게 했는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여기 수궁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이때는 사기라고 읽어요. 이게 많다는 거예요. 다음 많이 말을 하면 많이 궁지에 빠진다. 그렇죠?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합니다. 지는 처지 어떤 지경에 빠지는 거죠. 어떤 척이 있는 거죠. 나 같은 처지에 이 처지라는 말은 저는 비관적인 말로 많이 씁니다. 긍정적인 것보다는. 근데 처지가 이렇다 하고서 다음 한자어 성체 에레미야 애가 2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기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자, 성체라는 거는 이제 성과 요새를 말합니다. 성체 이제 어떤 조직에서 방어하려고 만든 그런 구축물이죠. 성체. 여기 이성산성 이 이성산이라는 그런 산이 있어요. 이게 충청도에 있는 산이라는데 이성산에 성을 쌓습니다. 충청도에 있는 산이라 크게는 이제 이 남한산성 거기 경기도 남한산하고 한 줄기라고 합니다. 이성산. 말이 재밌죠. 이성산성. 거기 성을 쌓으니까 이성산의 성이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 또 채자 이거는 광명성체로 경기도 광명시예요. 광명시에 성체로라고 하는 길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에 무슨 성체가 그 자리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체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음 한자 기절
에레미야가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자, 기절했다는 거,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 기절했다 그러죠. 이 기는 기운 기자, 절은 끊을 절자. 그러니까 기운이 끊어졌다. 그래서 이제 기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게 목사 기사. 이거는 이제 목은 눈목자죠. 기는 기운 기자예요. 근데 하여금 살을 두 개 썼어요. 우리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죠.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 눈만 탁 부릅뜨기만 해도 밑에 사람들이 설설 기는 사람. 눈으로 하여금 기를 시킨다, 일하게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있으면 밑에 사람들은 기가 죽어서 어쩔 줄 모르다. 그때 쓰는 말입니다. 목사 기사. 그래요. 포복절도. 이 복은 배를 잡아 안고 끌어안고 포복인 거죠. 절도는 크게 웃어서 넘어질 정도로 웃었다. 그러니까 너무 배꼽 잡을 일이 있어가지고 포복절도했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포복절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변질. 에레미야가 4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변질했다. 이게 질자는 바탕 질자죠. 변은 변할 변자. 이게 바탕이 변했다. 근본이 바뀌었다 그런 뜻이죠. 여기 시이사변 하는 거는 이제 시이는 때가 바뀌었어요. 때가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변고가 생겼다. 사변, 유교 사변이 그런 사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변했다. 모든 만물은 변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시사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설기 시대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배웠죠. 그래서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철기 시대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석기 시대에 돌을 쓰다 보니까 돌이 푸석푸석해지고 자꾸만 뭐 모양도 변형되고 그러니까 철을 발명하게 됐죠. 그랬더니 철은 푸석푸석해지지도 않고 모양이 변하지도 않고 근데 녹슬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로 갔죠. 바로 이런 게 시이사변 이제 어떤 때가 되니까 변화가 생겼다. 그런 뜻이고요. 빙자옥질 이거 굉장히 맑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음 같은 자태, 얼음이 굉장히 맑은 거죠. 결국은 매화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옥질, 옥 같은 질, 옥은 구슬이죠. 구슬같이 또 맑은 그런 질, 빙자옥질 이거는 매화꽃을 에, 얘기하는 그런 거랍니다. 네, 다 맞죠. 토판, 에스겔로 넘어갑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토판 흙으로 만든 판이겠죠. 흙토자에 판판자. 예, 권토중래 이런 말 많이 쓰죠. 권토라는 건 흙먼지를 일으키며 중래는 다시 온다는 거예요. 중자는 다시란 뜻입니다. 무거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를 잃게 되었는데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다, 뭐 칼을 갈고 있다 그럴 때 쓰는 말이죠. 권토중래를 노린다.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보란 듯이 다시 온다. 권토중래. 예, 처녀 출판하고 이제 이게 뭐 처녀가 출판한 게 아니고 요새 이제 처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처음으로 하는 거를 처음으로 책을 낼 때 처녀 출판, 처음으로 수출하는 거를 처녀 수출했다. 이게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 그런 뉴스에 그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막 부흥기가 있었죠. 그때 처녀 수출했다. 동남아시아에 처녀 수출을 했다. 그게 뭐 어떤 품목을 수출했다. 처녀 출판. 처음 책을 낼 때 처녀 출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만자오 공성퇴입니다. 공성퇴. 에스겔 4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좀 생략하고요.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이 공성태라는 건 전쟁에 쓰이는 무기인데요.
그 성문을 뚫을 때 앞에 굉장히 뾰족하게 해서 주로 철이죠. 쇠를 가지고 앞에 뾰족하게 해서 그걸 밀면은 성문이 부서지는 거 영화에도 보고 뭐 그랬죠. 예, 바로 그 공성태라는 무기예요. 이 공심위상 이거는 이제 공격하는 마음의 최상책. 이 마음으로 공격하는 게 최상이다. 마음으로 우선 마음으로 상대방을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하려면 우선 상대방을 마음으로 공격해서 하는 것이 상책이다. 뭐 물리력으로 하는 것보다 우선 승리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런 뜻이고요. 성은 성이죠. 호국간성, 조국간성, 나라를 지키는 간성이 되라. 예, 방패란 뜻입니다. 방패와 성은 막는 거죠. 예, 조국간성이 된다. 뭐 그런 얘기하고 철퇴. 이게 철로 만든 무시무시한 무기죠. 철퇴를 가했다. 이때도 이 퇴자를 씁니다. 네. 다만 저 인분 에스겔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이제 보면 인분은 똥이죠.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 똥을 말려가지고 그거를 연료로 썼다 하는 게 여기서도 나오네요. 구약에서도 우리 이 TV 보면 그런 거죠. 몽고에서 그 사막을 다니는 낙타똥을 말려가지고 연료로 쓴다 그런 얘기 많이 보시죠. 또 TV 화면으로 봤죠. 예. 하여튼 인분 사람 인자 인비인 사람 이루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 같지만 사람 일을 잘 못하니까 사람이 아니다 하고 인비인 그거를 이제 비꼬아서 하는 말이죠. 인비인 그 마분지 도화지 마분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마분지 학교 다닐 때 마분지 도화지가 있죠. 마분지 좀 둔탁하고 좀 딱딱하고 그랬죠. 이게 마분지가 원래는 지풀을 만들어요. 집을 섞어서 이게 종이 자재가 없으니까 그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말똥종이다 말하면 그건데 하여튼 이뭐 똥이 들어간 건 아니랍니다. 아니고 이렇게 분자를 썼고 도화지는 아주 이 마분지가 남자면 도화지는 여자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림 그릴 때 미술 시간에 마분지의 그리냐 도화지의 그리냐 세상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